오늘 오전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이죠. 전자결제를 통해서 국회 제의 요구안을 제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요, 취임 이후에 1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자, 법무부가 내놓은 제의 요구안, 최상병 특검법이 한 달여 만에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 이 부분에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인 수적 우위만 가지고 강행 통과된 법안이다.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경찰이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이렇게 되면 경찰의 판단이 정부 의결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법사에서 해병대 청문회를 했을 때 이미 저는 대통령실에서 경찰청에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임성근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이유가 작정 통제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 월권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 직속 부하인 여단장이 있는데 이 여단장은 송치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여단장도 그 작전 통제권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분은 송치를 한 건지.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던 것은 이미 여러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리바이벌 하진 않겠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하지만 저는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그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했던 건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을 특검으로 밝혀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검의 명분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그러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이 최상병이 물속에 들어가도록 직접 지시를 했는지, 또 그 지시로 인해서 최상병이 목숨을 잃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지시했다고 확실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경찰에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어서 남아있는 게 공수처의 수사인데, 공수처에서는 지금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윗선, 이 대통령실 등 윗선이 과연 그럼 이 지시에 개입을 했느냐 여부를 조사하게 될 텐데, 이번에 경찰의 조사 결과 발표가 공수처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연결된 거잖아요, 어차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마치 강성필 부위원장님은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처럼 윗선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경북지방경찰청에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있었어요. 어떤 가이드라인이냐? 수사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경북지방경찰청장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임성근 사단장은 불송치다, 무혐의다 이렇게 결정한 근거는 뭐냐면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그 무혐의가 맞다 이렇게 결정을 갖다 해줬으니까. 여기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18조에 보면요,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그런데 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가 아닌 마치 다른 뭐 대통령실이나 그 윗선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런 수사심의위원회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거든요.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2021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중요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심의위원회 전문가들, 대학 교수들, 뭐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지 간에 공수처도 이런 그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잘 봐가지고 결국은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임성근 사단장이 문제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네네. 임성근 사단장이 문제가 있나 없나가 외압의 핵심이었는데 그 무혐의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 아마 잘 검토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